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비가 억수같이 오네요. 5%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이 어제 전일이 바닥이다, 확률이 되게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림을 띄우는 거 보시면 코스닥 현물 외국이 매수입니다. 아침부터 그냥 매수로 방향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자, 어제 미국장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약간 빅테크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전통주인 다우나 중소형주 러셀도 흐름이 순환매 괜찮았고요. 금리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12일날 모레 우리나라 아침에 나오겠죠. CPI가 나올 텐데 그 주거 집값이죠. 하우징이랑 이제 중고차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중고차도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대로 3.1% 정도, 뭐 3% 초반이 나오면 또 물가가 또 잘 잡히는 면이 되겠죠. 그래 되면 정시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쏠림 있다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쉽게 꺾이지 않고 어닝에 가장 중요한 어닝된 차별화가 좀 나타날 거라 봐요. 오늘 우리나라 정시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을 제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바닥권 박스라 해도 혹시나 적은 확률이지만 혹시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워낙 얘들이 비빌대니까 뭐 디플레까지 걱정할 정도로 경기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옐런 장관 주말에 왔다 가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위안 달러 있죠. 위안 달러가 7.2까지 빠졌어요. 요 근래 지금 일주일 전에 7.27까지 올랐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1293원, 1300 밑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걱정했던 반도체 박스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지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그냥 포스코 DX랑 금양이 제일 많이 눈에 띄었어요. 포스코 DX, 금양 다 2차전지 관련주였죠.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가장 먼저 말씀드릴 테고, 포스코 DX는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단까지 드렸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오늘 거래대금 1등이었어요. 포스코 DX는 어제 장 끝나고 코스닥에 있는 3조짜리 시총 아주 큰 회사인데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전이 무슨 호재냐? 예전에 셀트리온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코스피로 가게 되면 그냥 이제 정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패시브 수급이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코스닥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 포스코 그룹 쪽에서 나름 신사업도 많이 붙이고 2차전지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관리도 꽤 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가 이 종목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매일 특징주나 대장주는 큰 애들, 큰 종목, 시장에 주도되는 종목들이라서 잘 오르고 가장 적게 빠지고 항상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중기든 단기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아침부터 말씀드려서 매도 해드린 분도 있고 19,900원대 상따를 드렸고 손절가는 19,500원 정도 거라 말씀드렸어요. 상따에 대한 설명을 가끔 드리지만 상한가 못 돌아도 괜찮습니다. 이 패턴 보시면 신고가 난 상태고 요때 있죠. 항상 주식은 과거 볼 때 이 회사의 이제 주격을 보라, 주식 성격을 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상한가 왔다가 다음날 좀 빠졌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또 올라가죠. 결국은 수익 납니다. 이렇게 또 상따를 붙일 만한 큰 수급들, 이 재료도 꺾이지 않는 이상 오늘 봤던 시장에 대해서 단기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그런 타이밍 이상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상따는 단타 트레이닝이에요.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 가능한 분이 뭐 며칠 만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단타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이상 더해도 아니에요. 여기에 같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상한가 붙었으면 이렇게 급등해서 내일 떠도 될 텐데,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아니지만 어떤 상따 대상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양이 뭐 진짜 후덜덜했죠. 솔직히 금양은 저도 20배 가기 전에 많이 팔아서 아직도 겁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그때 62,000원 안착되고 저희가 매매하셨던 분들은 81,000원에 사실 다 팔았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전고점 9만원대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올라오죠. 시작 바닥에서 올라오고 수급 매집 주고 돈이 팡팡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고가 내고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급함 드렸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는데 10만원 안착됐습니다. 10만원 돌파됐기 때문에 10만원 지지가 되면 그냥 홀딩이시고 올라가서 단타로 수익 나가 파시면 돼요. 이 종목이 오늘 되게 강했던 종목이고 2차전지에 눈에 띄었던 수급 매집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장 기본이고 시황의 중심인 에코프로는 어제 그제부터 오늘도 사실 조금 약했어요. 어제도 제가 좀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약하단 말이 빡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쇼커버, 쇼 스퀴즈들이 쉽게 안 들어오고 계속 단타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 그다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가 100만원대에서 등락했어요. 여기서 또 단타 치고 그 다음 공매도들 정신없이 계속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안 좋게 보면 6월달에 살짝 빠져서 21선 딛고 간 적이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 중요한 게 갖고 계시는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빠지든 말든 그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BM도 마찬가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단기로 매물이 좀 사실 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 흐름을 좀 보면서 단기로 좀 때린 애들인데, 자, 신고가 도전하기 전에 매물이 살짝 나왔습니다. 아직 5일선 지켰죠. 에코프로 나쁘지 않고 계속 흐름이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타 치는 것보다는 기준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트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몸 다르실 텐데, 뭐 사실 저도 그래요. 빨리 뭐 돌파해서 변동성인 주식답게 수급 따라서 빵빵 날아가면 좋겠지만 오늘도 21선 20만원 돌파가 안 되긴 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시장이 그러는데. 하지만 시장도 괜찮고 2차전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코스모 신소재도 변동성이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주요된 종목이니까 오늘도 일단 홀딩하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하긴 하고 어제 꺼드렸던 지지선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약해도 그냥 홀딩 구간이에요. 자, 그 대신 제가 단기로 특징주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위안 삼으시면 돼요. 포스코 DX 말씀드렸고, 포스코가 계속 괜찮은데요. 포스코 인터넷에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좀 팔고 이런 흐름 예상을 드렸어요. 올라갔다 좀 횡보, 올라갔다 좀 횡보. 이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추세는 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반등을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포스코 DX 때문에 조금 반등 줬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스코 계열주에 또 간만에 말씀드리는 포스코 엠텍도 매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순수는 DX가 제일 강해요. 하지만 포스코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흐름들도 2차전지 내에서 포스코 흐름 내에서 확산이 된 흐름 좋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금연 말씀드렸고, 저 장비주 말씀드렸죠. 양극재로 들어오지 왜 자꾸 장비주로 수급이 들어가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단기로는 모릅니다. 저도 2차전지 넣어서 도는 거라 보시면 돼요. 하나기술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5일선 받쳤고, 아까도 장중에 단타 뭐 위스 팔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괜찮고 거래량 괜찮고 추세 좋으니까 홀딩입니다. 자, WCP도 좀 빠졌지만 계속 홀딩하고 있었죠. 오늘 다시 5일선 얹혔습니다. 얘가 지금 변동성이 있고 수급 파워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박스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 사신 분도 계십니다. 자, PNT는 제가 변동성 만화가 우리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닌데 뭐 개인별로 관점 가지고 뭐 자신 있는 분 하셔도 돼요. 예. 이것도 장비주였는데 오늘 좀 괜찮았죠. 신고가 흐름이고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견케미칼은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업데이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1,000원대 꺼두고 안착되면 괜찮다 했는데 반등 주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제가 21,000원이에요. 21,000원, 그렇죠. 21,000원대 기준으로 US 놓으면 단기조 매매 가능한 2차전지 수급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그룹이었고 LS그룹이었고 두산그룹인데 얘도 2차전지로 신성장 동력 붙이면서 매기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매하는 건 아닌데 2차전지 흐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다른 그룹에서도 2차전지 성장 동력 우리나라 수출 쪽 상당히 커가는 기업 쪽으로 매출이나 방향을 많이 돌리는 걸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지만 2차전지 붙여서 오늘도 흐름 괜찮았고요. LS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많이 올랐죠. 두산에너빌리티 원래 원전이지만 원전 재료도 있고 그 다음 2차전지 관련 꾸준히 성장 동력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에 빠져서 매매 안 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올려면서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 2차전지 내에서 체크하는 그런 흐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유지했던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반도체도 박스권 하단이지만 괜찮다 말씀드리고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은 조금 안 좋았어요. 여전히 외국인이 좀 안 좋았고, 제가 2차전지랑 수급 흐름을 계속 본다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보다 기한이 더 쌌습니다. 어제 말했던 박스권 살짝 깨졌지만 다시 위로 돌려놨죠. 오늘 TSMC 대만의 TSMC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이쪽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AI에 대한
성장인이 어닝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준 TSMC였고 반등이 좀 났어요. 예,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박스권 유지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 중에 볼만한 대장주 특징주는 이스페타시스. 자, 펩트론이 아니라 자꾸 프로텍이 헷갈리는데 펩트론 아닙니다. 프로텍이에요. 예, 프로텍. 제가 반 가지고 있는 프로텍이 제일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 살아있죠. 프로텍은 홀딩 의견이고요. 이스페타시스 이제 다 팔았습니다. 반도체나 지수 변동성에 대해서 익절을식 현금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뭐 올라가진 않죠. 한 20% 깨지진 않고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중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같이 볼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기아비스는 제가 89,000원대 선 꺼드렸는데 다 매매 대상이에요. 제가 매매 안 한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흐름 괜찮고 가장 강한 종목들만 찍어드리는 겁니다. 밑에 바닥 달라지고 있죠. 흐름 괜찮고요. 한미 반도체도 지금 바닥에서 반응 좋습니다. 다시 박스권 상단 박스권 내 지금 복귀를 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반도체 보시면 돼요. 자동차 여전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성화이텍 찍어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늘 한번 볼까요? 성화이텍 올라 좀 빠졌죠. 왜냐하면 5일선 이게 좀 버려졌어요. 단기로 한 3, 4일 계속 오르다 보니까 위에 좀 파는 애들 있지만 중결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 장중에 매물 큰 거 나온지 보는 거예요. 혹시 큰 거 나오면 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엔터도 장 밀릴 때 좀 빠졌지 않습니까? JYP가 제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한다 그랬는데 장 조정할 때 떨어졌다가 3, 4일 빠졌죠. 오늘 다시 반등을 주면서 실적 기대를 살리고 전고점이 14만원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는 어제 좀 빠졌었는데 현대로템, 현대에어로 오늘 반등을 좀 줬어요. 하지만 저희는 매매 대상 아니고 그냥 보는 측면에서 보시고 하나 시스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기계도 지금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측면에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정도는 조선에서 봐도 되는 종목. 자, 그리고 좀 최근 어제 말씀드렸던 삼부토건인데요. 이거는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다 팔았어요. 4,600원 정도 끊었거든요. 어제 이렇게 많이 당겨놓고 다시 어제 방산하고 재건하고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이런 단기 테마나 테마주들 있죠. 이런 것도 좀 약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급등을 주다가 빠져서 나오면 좀 혼돈될 수 있는데 빠져나와서 큰 매물이 없으면 홀딩 하셔도 돼요. 근데 재건을 좋게 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장 정상적인 메인 섹터는 아닙니다. 그런 개별 테마다 보니까 그 감안해줘서 익절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뭐 아직 갖고 계시는 분은 4,600원대 지지선 끊었는데 이거 지지되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롱숏 측면 시장에 차별화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중간에 가끔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메타 페이스북 만들었던 스레드란 어플이 1억 명 돌파했습니다. 그 플래니모가 아니고 이름이 시총 1,000억 되고 플래니모가 아니죠. 플레이디죠. 예, 그렇죠. 플레이디 오늘 급락했어요. 그 다음 와이즈버즈도 급락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치는 정보 하지 마시고, 신규주로 계속 말씀드렸고, 뭐 첫날에 400% 로또 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지난주 많이 드렸습니다. 이노시뮬, C2N, 센, 알메, 오픈로 다 급락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제가 국제제이고 우리나라 전체 장을 영향을 많이 못 받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쪽 관련해서 물리는 섹터들이 있죠. 부채 관련이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애들, 금융주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카드는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당분간은. 자, 이 정도로 오늘 롱숏 관련 말씀드렸고, 시장은 반등 흐름 모색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오늘도 감사합니다.